자, 저차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교재 118페이지 기압과 날씨 변화. 자, 첫 번째로 고기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고기압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우리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1기압보다 크면 고기압이다. 뭐 이런 말 나오거든요. 다 그게 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들이 수학을 80점 받았어요. 80점. 잘 본 거야? 뭐 니네 학교로 하면 그렇겠지. 못 본 거야? 다른 학교는 모르지 또. 무슨 말이냐면요. 주변을 봐야 돼요. 8점이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는 주변 애들을 봐야겠죠.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기압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높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주변을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주변보다 높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고기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 여기서 이제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압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기체의 압력이잖아, 그치? 기체의 압력. 압력은 뭔데? 누르는 힘이죠.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힘. 그래서 자, 기압이 크다라는 말은 기체가 누르는 힘이 세다라는 말이고요. 그 말은 기체가 누르는 힘이 세다? 그러면요. 주로 어떤 기류가 발생하냐면요. 누르는 힘이 세잖아요. 그치? 하강 기류가 주로 나타납니다. 고기압 주변에는 이제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공기가 하강하잖아?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내려올수록 압력이 커지지. 그치?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오히려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그렇죠? 그걸 보일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치? 그래서 공기가 하강한다? 그러면 압력이 커진다. 압력이 커지면요. 부피가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부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데 팽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온 팽창이랑 단열 팽창이 있어요. 오케이? 물리 뭐라고? 뭐가? 뭐야? 화살표? 그래. 자, 부피가 압력이 상승하면 부피가 이제 줄어들죠. 압축을 하죠, 이제. 근데 압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단열 압축이랑 등온 압축이 있어요. 이렇게. 등온 압축이라는 말은 온도가 일정하게 압축을 하는 거고요. 단열 압축은 이렇게 열 교환 없이 그냥 압축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기가 압축되는 경우는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요. 이렇게 압축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요, 주변이랑 열 교환을 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변 압력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훅 누르잖아? 그러면은 그 주변에서 해주는 일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온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뭐라 부르냐면요. 단열 압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단열 압축 결과로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온도가 증가하게 된다. 온도가 증가하니까 물이었던 게 그냥 다 수증기로 날아가 버리죠. 그렇죠? 그럼 있었던 구름도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진다. 구름이 소멸합니다. 그렇게 돼서 어떤 날씨가 찾아와? 맑은 날씨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갔어. 근데 구름 한 점 없이 쨍쨍해. 그게 뭐다? 그게 고기압이야. 구름 한 점 없이 쨍쨍할 때. 오케이? 자, 근데 그럼 저기압은 반대겠죠, 그렇죠? 저기압은 뭐야?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일 거 아니야. 자, 주변보다 기압이 낮다라는 말은요, 누르는 힘이 약하다라는 말이지. 누르는 힘이 약하다 그러면요, 공기가 오히려 상승을 하겠죠. 상승 기류가 더 우세합니다. 그럼 뭐 이거랑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공기가 이제 상승하죠. 공기 덩어리가 이제. 자, 상승하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약해지죠, 그렇죠? 자, 압력이 약해지니까 오히려 부피는 어떻게 돼? 증가하죠. 보일 법칙에 따라서. 그렇지?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는데, 자, 팽창이죠. 팽창은 팽창인데 이게 천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훅 하고 커진다. 이렇게. 그러면요, 주변이랑 열을 교환할 틈새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기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증가하죠. 부피가 증가하니까 공기가 뭘 하게 돼? 일을 하게 되죠. 일을 하게 되니까 뭐가 줄어들어? 에너지가 줄어들죠.
그러면서 이렇게 부피가 증가하면서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단열 팽창이라고 부르죠. 이제 물리에서 연력학 지금 배우고 있나?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거야.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지금 받아들이세요. 또 나중에 연력학 배우고 와. 그러면 또. 자, 어쨌든 간에 단열 팽창합니다. 단열 팽창 결과는 어떻게 돼? 온도가 내려간다고. 온도가 내려가면 수증기가 물로 바뀌겠죠? 응결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뭐가 돼? 구름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어떤 날씨? 흐린 날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에서 고기압 주변에서 한번 잘 생각해봐. 내려온 공기는 갈 데가 없지. 그치? 내려온 공기는 갈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된다? 당연히 머릿속으로 상상해봐. 지구하고는 무조건 상상력이야. 내려와서 공기가 갈 데가 없잖아. 어떻게 해? 퍼지겠지 당연히. 생각해봐. 가다가 해수가 가다가 갈 데가 없으면은 이거 부딪혀가지고 퍼질 거 아니야. 기본이야 기본. 상상. 자 마찬가지로 하강비료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으로 이렇게 공기가 퍼져 나갈 거라고. 근데 고기압 같은 경우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공기가 내려와 하강에 퍼져야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직선으로 퍼져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구가 자전할 때 지구 안에 있는 물체들은 힘을 받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전향력이라고 부릅니다. 해수할 때 그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서 상승하고 여기서 이제 내려와서 여기서 하강하잖아. 그치? 그럼 바람은 이렇게 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실제로 이렇게 불어? 안 불죠? 북반구에서 진행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꺾이잖아. 그치? 진행 방향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여서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오케이? 마찬가지입니다. 바람도 그냥 불어나가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는 힘 때문에 휘어져서 불어나가게 돼. 근데 그게 어떤 방향이냐? 오른손을 든 다음에 오른손 엄지손가락 있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기류에 맞춰. 그럼 나머지 네 손가락 있죠? 네 손가락이 어느 방향을 가리켜? 어느 방향이야? 나머지 네 손가락이? 시계 방향이잖아. 무슨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꺾여지면서 바람이 불어나가게 된다. 고기압 특징입니다. 그럼 저기압은 반대겠지? 그치? 저기압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가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모여들 거 아니에요. 여기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여기 채우려고 주변에서 공기가 들어오는데요. 그냥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치? 그냥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들어간다? 휘어져서 들어가는데 어떤 방향? 엄지손가락을 기류에 맞추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반시계 방향으로 꺾이고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바람이 불어 들어갈 때 반시계 방향으로 꺾여서 불어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이거 나중에 온대저기압 할 때 써먹을 겁니다. 지금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고기압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 나가는구나. 저기압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는 거구나. 그리고 구름이 어떻게 소멸되는지,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잘 이해를 하세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기본적인 고기압이랑 저기압 같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8페이지 밑에 있는 이제 위성 영상이랑 가시 영상 우리가 날씨를 보려면요 맨날 이제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요 일기도예요. 그 니네가 맨날 그 아침에 뉴스 보면요 그 기상캐스터 누나가 자꾸 일기도 보여주면서 막 우리나라에는 뭐 정체성 고기압이 머물러 있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항상 보는데 그때 나오는 두 가지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가시광선으로 촬영한 가시 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적외선으로 촬영한 적외 영상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가시광선이랑 적외선이랑 차이를 알아봐야겠죠? 자, 예를 들어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태양에서 오는 백색광 이거 말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가시 영상을 찍을 때는 언제여야 되면 무조건 낮이어야 돼. 왜? 밤에 보여 안 보여? 밤에 안 보여. 오케이? 밤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가시 영상은 언제만 보여준다? 낮만 보여준다 이 말이야. 낮에만 촬영 가능합니다. 물론 밤에도 촬영 가능하지.
하지만 어차피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119페이지에 보시면요. 119페이지 그림 보시면요. 좀 왼쪽 구석택이 보면 굉장히 어두워 보이죠? 거긴 밤이 아닐까? 우리는 낮이고, 우리는 지금 방금 해가 떴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시 영상은 낮만 이제 촬영이 가능하고요.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가시 영상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예요. 내가 가시 영상으로 구름을 관찰하잖아? 그러면요, 이 밝은 부분이 있을 거고요. 어두운 부분이 있을 텐데, 자, 가시 영상 같은 경우는 구름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밝아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일반적으로 가시 광선으로 찍은 영상이다, 뭐 적외선으로 찍은 영상이다 나오는데, 밝은 부분이야? 구름이 엄청 두껍구나. 구름이 두껍다라는 말은 뭐야? 거기서 뭐 저균형 구름 뭐 이런 게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밝은 부분은 구름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다 이런 거고요. 반면에 적외영상 같은 경우는요, 니네들이 밤이 됐어. 밤에 내가 딱 적외선 안경을 쓰잖아. 그럼 너네들이 보여. 왜? 너네들 몸에서 적외선 나오고 있거든. 오케이? 가시광선은 안 나오고 있어, 니네들 몸에서. 하지만 니네들 몸이 그 체온이 있잖아, 그치? 그것 때문에 적외선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럼 난 그걸 적외선 이제 카메라 같은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적외선 밤에도 촬영 가능합니다. 물론 당연히 낮에도 촬영 가능하고요. 그래서 적외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촬영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밤에 구름의 상태를 보고 싶어. 우리나라에 구름이 많은지 적은지 보고 싶어. 그러면은 적외영상 찍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적외영상의 가장 큰 특징, 적외영상에도 구름이 밝게 보일 때가 있는데요. 구름의 밝은 부분은 적외영상에서는요,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 높은 구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름이 높게 떠 있을 때 있죠? 그때 밝게 보여. 적외영상 같은 경우. 낮은 구름은 어둡게, 높은 구름은 이제 밝게 보인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그 정도로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낮에만 촬영 가능하다, 가시영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119페이지에 넘어가서 보시면요. 일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일기도 해석은 나중에 다룰게요. 거기 나와 있는 H는요, high, 고기압을 말하는 거고요. L은 low, 저기압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선이 있죠? 선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뭐다? 같은 기압을 연결한 선, 즉 등압선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기압이 같은 곳을 이어놓은 선, 등압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에 A, 뭐 여기에 B 이렇게 있다면요, A랑 B는 같은 등압선에 있잖아요, 이제. 기압이 같겠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기도는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기도 하고요. 119페이지 넘어와서 이번에는 우리나라 주변에는 어떤 고기압이 있는지, 그리고 날씨는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일단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거기 119페이지에 첫 번째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단이에요. 기단의 정의를 이제 알고 가야지.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단, 집단이에요. 이렇게 공기 집단이라고. 근데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이런 곳이에요. 보통 넓은 이제 해양이나 아니면은 대륙 쪽에서 발달합니다. 근데 어떻게 발달하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엄청 넓은 대륙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요, 만약에 겨울이라고 하자. 겨울에 대륙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성질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춥겠지? 그치? 저온하겠죠? 저온. 그리고 대륙이니까 건조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공기가 만약에 여기에 머물러 있잖아? 공기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요, 공기도 땅의 성질이랑 비슷해지겠죠? 육지의 성질이랑 비슷해지지? 이때 이 지면과 성질이 비슷해진 공기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것을 기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로 어디서 발달한다? 넓은 해양 또는 넓은 대륙에서 뭐와? 지표면과 성질이 비슷해진 거예요. 지표면과 성질이 비슷해진 공기 덩어리. 우리가 이것을 기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기단을 한번 살펴보자고.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몇 등분을 할 거냐면요, 4등분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당연하게도 아마 고위도로 갈수록 있지?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겠죠. 그죠? 반면에 저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겠지? 그렇죠? 그리고 대륙 쪽으로 갈수록, 그렇지? 우리나라 기준으로 서쪽으로 가면은 중국이 있잖아요. 대륙이 있죠, 그렇죠? 대륙 쪽으로 갈수록 어때? 건조해지죠, 그렇죠? 반면에 우리나라 동쪽으로 하면은 바다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습해지겠죠. 다 습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제 여기 넓은 지역에서 이제 기단들이 발달할 건데, 자, 첫 번째, 자, 여기에서 발달하는 기단 같은 경우는요, 이런 특징이 있겠죠. 첫 번째, 고위도니까 기온이 낮다. 그러니까 한랭하다. 그리고 대륙이니까 건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랭 건조한 기단이 발달하게 되는데,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시베리아 지역에서 발달하는 기단이다라고 해서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일단 고위도니까 이제 조금 온도가 낮겠죠, 그렇죠? 더운. 바다니까 다습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온 다습한 기단, 여기가 이제 오호츠크라는 바다가 있어서 이제 오호츠크해 기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저 중국 대륙 쪽을 가보면요, 여기가 양쯔강 일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의 특징을 보자면은 이제 일단은 저위도니까 일단은 온도는 조금 따뜻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난하고요. 그리고 대륙 쪽이니까 건조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온난 건조한 기단 우리가 양쯔강 기단이라고 부릅니다. 양쯔강 일대에서 발달하는 기단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근데 마지막에 여기 일단 뻔하죠, 그렇죠? 일단은 저위도니까 온도는 높고요. 그 다음에 해양이니까 다습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태평양은 태평양인데 태평양의 북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부르고요. 이 기단들이 주로 어떤 계절에 영향을 주는지까지 이제 알아두셔야겠죠. 자, 한랭 건조하다. 이게 딱 어느 계절이야? 딱 봐도 겨울이겠죠, 그렇죠? 겨울이고요. 자, 온난 건조하다. 조금 온난, 조금 따뜻하고 좀 건조한 편이에요. 언제겠어, 당연히. 주로 이게 봄이나 가을철의 날씨겠죠, 그렇죠? 봄, 가을. 그다음에 고온다습하다. 딱 봐도 여름이겠죠, 그렇죠? 사계절이 다 나왔는데, 그럼 도대체 얘는 좀 언제 영향을 주는 거냐? 이 오호츠크의 기단이요, 이 다습한 기단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보통 비가 내릴 때랑 연관이 깊어요. 주로 이제 장마 같은 거, 오케이? 그런 거랑 연관이 굉장히 깊은데요. 주로 언제 영향을 주냐면요, 여름은 여름인데 이제 장마가 시작되기 전, 그 초여름, 장마쯤에 그때 영향을 주는 거. 이게 오호츠크의 기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게 뭐 언제 영향을 주는지 자료를 보고 이제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조금만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자, 이 기단들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런 말이에요. 기단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이런 말이죠. 참고로 기단은 공기덩어리죠. 당연히 움직일 수 있다. 당연히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기단이 움직이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성질이 변할 수가 있다 없다? 기단의 성질은 변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기단의 변질 과정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봅시다. 자, 여기 우리나라가 있고요. 뭐가 있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대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어? 우리 서해 바다가 있죠, 그렇죠? 자, 춥다고 항상 눈이 내리는 거 아니지? 그렇지? 춥다고 눈이 내리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도대체 눈은 어떤 과정에 여기서 내리냐? 이런 걸 조금 이해를 해보셔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먼저 보면요. 일단은 이 중국 대륙 쪽에서 겨울이라고 치자. 겨울이야. 겨울에 어떤 기단이 만들어지냐면요. 한랭 건조한 기단이 만들어지겠죠. 한랭 건조한 기단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중위도에서 1년 내내 부는 바람을 맞고 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편서풍이죠. 그렇죠? 편서풍을 받은 다음에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기단이 이렇게 슬금슬금 이동할 거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겨울이잖아. 겨울이면요.
누구의 온도가 더 낮니? 대륙이랑 바다랑 따졌을 때. 대륙이 더 낮아져요. 왜냐면요. 물은 비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온도가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대륙 쪽의 온도가 훨씬 더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저온이잖아. 대륙이 저온이면요. 바다는 상대적으로 뭐다? 바다는 상대적으로 고온이야. 얘가 이 고온이 뜨겁다라는 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온도가 높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한랭 건조한 기단이 편서풍을 받아서 이 바다를 건넌다고 하죠.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 바다에서 뭘 받아? 바다에서 뭘 받냐면 수증기를 얻어오겠죠. 그래서 건조한 기단이었다가 어떤 기단으로 바뀌어? 다습한 기단으로 바뀌겠죠, 당연히. 바다를 건너는데 수증기를 공급받을 거 아니야. 그치? 다습한 기단으로 바뀌고요. 고온의 바다를 건넌다고 했죠? 고온의 바다를 건넌다? 그러면요. 이 기단의 하부가 데워질 거라고. 오케이? 기단의 아래쪽은요, 온도가 증가하고요. 반면에 기단의 위쪽은 아직까지 온도가 높죠?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 차가운 공기, 밀도가 크죠?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따뜻한 공기, 밀도가 작죠? 위로 올라갑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해? 대류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 기단이 안정해진다, 불안정해진다? 굉장히 불안정해진다. 이 기단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니까 이제 뭐가 만들어져? 구름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구름이 생성되면서 엄청나게 두꺼운 구름. 이런 걸 우리가 적란운 또는 뭐 적운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적운형 구름 같은 게 만들어지고요. 여기에서 뭐가 내린다? 이제 겨울철에 뭐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안에 폭설이 내리는 경우는 보통 이런 경우에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이해하시죠? 반면에 안개가 끼는 경우는 반대예요. 여름이 됐어. 우리가 이제 온난 건조한 기단이 이제 바다를 지나게 되잖아. 그러면요 아래쪽이 차가워지고 위쪽이 뜨거워지죠. 기단이 굉장히 안정해지겠지. 그 안정된 상태로 그 습한 기단이 습기를 받았으니까 그 습한 기단이 우리나라에 도달하잖아. 그러면 안개가 발생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기단의 성질은 변할 수가 있다. 오케이? 육지에서 발생한 기단이 바다로 가잖아. 그러면요 건조해졌다 습해집니다. 반대로 바다에서 발생한 기단이 육지로 가면요 습했다가 오히려 건조해지겠죠. 빗 뿌리면서. 오케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기단은 변질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0페이지 넘어가서 고기압의 종류 봅시다.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용어를 먼저 정리하자면요. 저기에서 기단이 나오죠, 그렇죠? 자, 기단이 발달한다라는 말이 좀 나오는데, 자, 기단이 발달한다라는 말은요, 이제 고기압이 발달한다라고 쳐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기단들 있죠? 이 기단들은 전부 다 뭐다? 고기압이야. 이동성 고기압입니다. 대표적으로.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시베리아 기단이 계속 머물러 있잖아. 시베리아 기단이 오다가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어. 그럼 우리나라는 오늘 어때? 한랭건조하죠? 내일도 한랭건조, 내일 모레도 한랭건조. 그치? 이렇게 추운 날씨가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때 일기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기상캐스터가 우리나라에 현재 시베리아 고기압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뭐 이딴 식으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기단이 발달한다. 기단이 머물러 있다. 고기압이 머물러 있다. 고기압이 발달한다. 같은 말이라고 취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시고요. 그 고기압에는 멈춰있는 고기압, 정체성 고기압이 있고요. 이동하는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이 있어요. 오케이? 대표적으로 이제 정체성 고기압 아까 말했듯이 오늘도 추워, 내일도 추워, 내일 모레도 추워. 한랭건조한 기단, 이런 시베리아 고기압 이게 대표적이고요. 오늘도 더워, 내일도 더워, 내일 모레도 더워. 대표적으로 이제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 오케이?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우리나라에 자주 머물러 있는 정체성 고기압이겠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를 훅훅 지나가면서 이제 이동하면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이제 이동성 고기압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니? 자,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확대경에 뭐
특징에 따른 고기압, 이게 온도 하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기압이냐, 아니면은 이제 하강 기류에 의해 만들어진 고기압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120페이지 고기압과 날씨 나오죠. 아까 전에 말했는데요. 정체성 고기압, 같은 장소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세력을 확장하여 날씨에 영향을 준다. 아까 말했죠? 이런 애들, 이제 시베리아 기단이라든가 북태평양 기단, 이런 애들이 고기압으로 발달하면서 머물러 있으면은 계속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이동성 고기압 같은 경우는요,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제. 얘를 이런 거 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요, 한 3, 4일 정도 이제 날씨 변화를 일으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일기도 전혀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용어 나오거든요. 남고 북저형 뭐 기압 배치 뭐 이딴 말 나오거든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일기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잘 생각해요.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겨울이야. 자, 겨울에 나타나는 기압 배치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자, 겨울이야. 아까 말했어. 바다랑 육지 중에 어디 온도가 더 빨리 떨어지죠? 육지가 온도가 더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저온이 되고요. 반대쪽에 바다가 이제 고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저온이다. 그러면 공기가 냉각되겠죠? 공기가 냉각되니까 상승을 하니 하강을 하니? 하강하겠죠. 공기가 냉각된다. 추워진다. 밀도 커진다. 하강할 거야 돼야지. 그래서 저온이잖아. 그러면 보통 하강 기류가 우세하고요.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는 말은 고기압인 거야, 저기압인 거야? 어때? 고기압 절개를 하강 기류. 고기압이지 뭘? 고기압. 반면에 고온이다. 그러면요 상승 기류가 더 우세할 거고요. 상승 기류가 우세하다? 그럼 저기압이 우세하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이렇게 동쪽에는 저기압 그리고 서쪽에는 고기압 서구 동저형 기압 배치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니까. 오케이? 그리고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요. 등 앞선 간격이 굉장히 좁고 등앞선이 세로로 발달한다는 걸 이 정도 겨울에 보이시죠? 겨울철 일기도 등앞선 간격 엄청 좁죠?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로로 발달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 등합선 간격이 좁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줄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A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제 얘랑 얘가 등합선이야, 그렇지? 근데 얘는 1004헥토파스칼이라는 기압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1008만큼의 기압을 가지는 등합선이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A라고 하면 이제 B라고 하지. 자, B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1004, 1008, 1012, 아니지? 1012, 1012, 1016, 1020 이렇게 되어 있어.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A랑 B 중에 어디가 더 바람이 세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단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똑같다고 했을 때. 그럼 이때 어디가 더 바람이 세다? B가 더 바람이 셉니다. 왜요? 같은 거리에서 얘는 압력 차이가 얼마만큼이야? 기압 차이가 4만큼이야. 얘는 기압 차이가 얼마야? 16이야. 오케이? 기압 차이가 세면 셀수록 바람이 세게 붑니다. 오케이? 생각해봐. 압력 차이가 세잖아? 압력 차이가 센 것만큼 이렇게 강하게 밀릴 거 아니야? 이해 가니? 무슨 말인지? 압력 차이가 세다. 그러면요. 압력 차이 때문에 훅 밀릴 거라고. 반면에 압력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럼 잘 이동을 안 할 거 아니야, 공기들이. 그치?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어떻다? 바람이 강하게 분다. 그래서 겨울에 바람 막 세잖아. 막 추운 바람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안 그래도 추운데 더 춥게 느끼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름철 일기도 봄, 가을철 일기도 역시 같이 한번 쓱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근데 이런 계절에는 그게 나타나겠지. 한파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반면에 여름에는 막 폭염, 열대야 이런 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요. 121페이지 풀어보시는데요.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1기압은 얼마 해당하냐면요. 1013 헥토파스칼만큼의 이제 압력에 해당한다라는 거 지금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계를 못 보니까 그냥 떴다. 자, 같이 한번 답만 쳐보겠습니다. 121페이지 1번. 자, 고기압 중심에는 상승기류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그렇죠? 고기압은 하강기류죠. 그 다음에 2번. 고기압 상공에서는 구름이 잘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고기압은 구름이 소멸합니다. 단열 압축 때문에. 3번. 저기압 중심부는 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틀린 말이죠, 그렇죠? 얼마인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주변이랑 비교했을 때 낮으면 저기압이에요. 4번. 저기압이 지상에서는 공기가 주변에서 중심으로 불어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치? 근데 어느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저기압일 때? 반시계 방향으로 꺾여서 불어 들어오게 된다.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 구름이나 육지, 바다에서 반사되는 태양광을 관찰하는 이제 영상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가시 영상이겠죠. 그렇죠? 반면에 물체를 온도를 감지한다. 적외선이겠죠. 적외선으로 찍은 거 적외 영상이게 되겠습니다. 3번에 자, 고緯도에서 형성된 기단은 따뜻하다. 뻥이죠. 그렇죠? 고緯도는 추운 지역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대륙에서 형성된 기단은 해양에서 형성된 기단보다 습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틀린 말이죠. 대륙은 건조하죠. 그렇죠?
자, 3번. 기단은 주로 넓은 대륙이나 해양 위에서 발생한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기단은 이제 넓은 해양이나 대륙 같은 데에서 지표면과 성질이 비슷해져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 4번. 한랭강 기단이 따뜻한 바다 위를 통과하면 기층이 불안정해서 정랑운이 잘 발생한다는데 맞는 말이죠. 그렇죠? 한랭강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지나간다. 불안정해진다. 대륙에 상영한다. 그래서 이런 저운이나 정랑운 같은 구름이 발달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 A, B, C, D를 나타낸 건데 A부터 D 중 한랭건조하면 우리나라의 겨울철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당연히 A고요. 시베리아 기단이겠죠. 그렇죠? 그다음 5번 이동성 고기압에 대한 설명. 우리나라 봄, 가을철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무슨 고기압? 대표적으로 봄, 가을 양쯔강이죠. 그렇죠? 양쯔강 고기압이 대표적인 예시로 뭐를 따라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면서 당연히 우리나라 중위도에서 1년 내내 부는 바람 편서풍이겠죠. 편서풍을 따라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이동성 고기압 알아두시고요. 자, 6번에 자, 일기도를 보고 이게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를 한번 생각해 보래. 그러면요, 일기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대륙 쪽에 저기압, 바다 쪽에 고기압.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왜 대륙엔 저기압일까? 저기압이라는 말은 상승 기류잖아요, 그렇지? 왜 공기가 상승할까? 뜨거워져서겠죠. 대륙이 고온이구나. 반대로 바다가 고기압, 고기압은 하강 기류잖아요. 왜 공기가 하강할까? 차가워져서 냉각하고 있구나. 저온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육지가 더 온도가 높고 바다가 온도가 더 낮을 때 이게 언제? 대표적으로 여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름의 특징, 기억 한판은 아닐 거고요. 니은 무더위 맞죠, 그렇죠? 지금 황사는 그건 봄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리을 열대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니은과 리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해석을 하셨으면요. 다음 시간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온대 저기압 그리고 뒤에 더 넘어가서 나중에는 이제 태풍까지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끊고 이따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